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쇄 기술 부분을 편집하다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단락 패널을 꺼내시고 나서 제가 여기서 12 정도를 안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지금 인쇄 기술이 딱 끝나는 그 부분까지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제 이 숫자 부분을 바깥쪽으로 빼기 위해서 마이너스 12, 12를 집어넣었으니까 12를 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인쇄 기술도 역시 12로 12포인트를 안으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와인을 좋아했던 구텐베르크는 이런 부분들을 Shift 엔터로 밑으로 내려줄 겁니다. Shift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도 이제 구분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요 1번, 2번, 3번, 4번의 리스트, 이 제목들을 소소 제목이라고 제 나름대로 명명을 하고 얘네들을 좀 변형을 주려고 합니다. 얘는 산세리프로 갈 거고요. 산세리프 갈 거고, 레귤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레귤러로 설정. 잘 보이지 않네요. 레귤러로 했는데, 레귤러로 해도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레귤러가 아니라 미디움까지 올려볼게요. 미디움. 그래도 좀 낫네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뭐 그래도 읽기에 나쁘지 않고 구분도 되고 그래서 얘를 소소 제목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단락 스타일을 다시 꺼내셔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여기다 이제 소소 제목이라고만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설정이 가능해지죠. 네, 나머지 것 어쩌고 Shift 엔터를 눌렀더니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Shift 엔터를 눌러서 얘를 끊어주고요. 어라? 잠깐만요. 끊어주고 엔터를 쳐서 끄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가 어디 있죠? 단락에 요거를 첫 단락에 이것만 빼주면 돼요. 얘를 아까 단락 스타일에서 소소 제목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얘 역시도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 설정을 눌러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소소 제목 설정해주고 얘도 이제 엔터 쳐주고 소소 제목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어느 정도 좀 이제 정리가 이쪽 부분들도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느 정도 챕터 1과 챕터 2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반면에 밑에 이 각주들이 문제네요. 일단은 각주의 스타일을 먼저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 각주. 이거 미안. 이게 제가 말을 하면서 작업을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일단 산세리프로 놓고요. 산세리프로 놓고 라이트 라이트로 놓은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각주니까 조금 더 본문하고 차이가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6.5 정도로 놓을 거고요. 6.5. 문자 패널을 꺼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문자 패널을 꺼내서 아까 있었는데 또 어디 갔네요. 문자 패널 6.5 설정을 하고 행간은 8.5 하면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8.5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얘를 각주로 잡으려고 해요. 단락 스타일을 다시 꺼내셔서 얘는 단락 스타일을 먼저 지정하기 전에 지금 링크라든지 뭐 기타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에서 작업할 때 적용이 되었던 의도치 않게 적용이 된 것들도 있고 의도해서 적용이 된 것들도 있는 어떤 서식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요 단락 스타일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어, 이 끊는 표시, 이제 연결을 끊는 듯한 표시가 있을 겁니다.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끊겨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끊기고, 아이고, 다시 설정해야 되겠네. 다시 설정하도록 할게요. 금방 합니다. 자, 산세리프 폰트는 6.5, 얘는 8.5, 얘는 97까지 가도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0 하고 정렬을 좌측 정렬로만 놓을게요. 좌측 정렬뿐만 아니라 단락에 가시게 되면 얘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비판한 네 하고 끊겨요. 용의 이렇게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좌측 정렬할 때는 이렇게 절대 끊기지 마세요. 그렇게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이픈 넣기를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시가 된 것을 해제해 줍니다. 해제를 하면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끊어지는 현상들을 방지합니다. 네, 좀 더 읽기 편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행간이 좀 그래도 좋네요. 저는 그러면 9.5까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예, 9.5 조금 낮나? 6? 6으로 하고 댐라이트 이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스타일로 적용을 하려면 다시 새로 만들기를 하고 얘를 각주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먼저 링크를 끊어주고 각주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죠. 얘 역시도 이렇게 링크를 끊어주고 각주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제 각주들이 이제 작은 글씨로 막 나열이 되어 있고 이 라인들도 있고 이 위에 있는 컨텐츠, 본문 컨텐츠들과 너무 가깝게 붙어져 있어서 보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는 각주를 또 설정할 수 있는 어, 패널이 있어요. 어디 있냐? 이게 문서 각주 옵션이라고 해서 한 중간쯤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얘를 열어주시게 되면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있고 저는 이미 번호가 있기 때문에 번호는 따로 건들질 않습니다. 레이아웃을 건들게 될 텐데요. 각주를 열 너비에 맞추기, 넓이에 맞추기?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조금 다르게 가볼까요? 하지 말죠 뭐. 앞에 최소 간격 한 5mm? 각주 간격은 2mm? 이렇게? 위에 너무 좀 심하네요. 한 이 정도 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프셋, 행간도 조금 따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선의 두께는 연속된 각주, 위쪽 경계, 연속된 각주, 각 단의 첫 번째 각주만 표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0.3 설정을 해놓고 하면 지금 이 라인이 얇아지신 거 보이시죠? 이게 라인이 얇아졌습니다. 일단 이 정도 0.4? 0.4 정도 적당해 보이네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자동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3번 컨텐츠가 되겠죠? 3번 컨텐츠. 아, 얘가 지금 텍스트가 한 줄만 넘어왔네요. 이럴 때는 그냥 살짝 조절을 해서 얘가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바꿔주도록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가독성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정했던 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소제목 숫자, 그리고 얘는 소제목, 얘는 본문이죠. 본문 맞죠? 얘는 소소 제목인가요? 소소 제목.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얘 그냥 엔터 쳐서 놓을게요. 엔터 쳐서 놓고, 아, 그죠? 얘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엔터 쳐서 놓은 게 지금 나머지 건 다 돼 있는데 종이가 지금 안 돼 있네요. 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소소 제목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니구나.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설정을 안 해놨구나. 그럼 여기다 탭키를 칠게요. 아니구나. 탭키 칠 필요도 없구나. 탭키, 탭키, 탭. 이렇게 해서 얘가 단락에서 12포인트를 집어넣는다면 첫 줄은 마이너스 12로 빼라 라고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들도 좌측에서 12포인트 들어가라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얘도 소수 제목으로 설정을 했어요. 네. 이렇게 설정이 나머지 것들이 다 되면 되겠는데 이게 좀 편하게 하려면 이것들을 설정을 좀 해야 되겠죠. 지금 미디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볼드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얘는 볼드, 얘는 소수 제목, 얘는 노멀. 네, 얘도 이거 탭키, 구텐베르크도 탭키 해서 이거 그냥 잡아.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단락 스타일에 소소 제목 리스트 번호가 들어가니까 리스트 설정해 놓고, 그리고 여기도 소소 제목 리스트 내용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소소 제목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소소 제목 리스트, 얘는 소소 제목 내용, 얘는 소소 제목 리스트, 소소 제목 내용. 그렇죠? 네. 얘도 내용인 건가? 내용인 것 같네요. 얘도 내용. 네, 같이 이어지는 내용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내용이고, 얘도 조금 튀어나오네요. 아마 이따가 한 번 더 설정을 하시게 하면서 좀 수정이 가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설정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제거를 해줬고요. 4번까지 있었네요. 4번, 여기서 탭키, 얘는 엔터키, 얘는 리스트, 얘는 내용. 얘도 내용이네요. 아니군요. 실수했습니다. 이거는 같이 제목이었어요. 제가 설정을 해놓고
까먹었네요. 얘가 내용이고 얘가 리스트 제목입니다. 얘는 긴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얘는 큰 제목이에요. 그래서 소제목 숫자 엔터를 안 쳤네. 엔터와 탭이라고 하는 키가 이것들을 계속 이게 시스템상 인디자인하고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구분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좀 편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주시게 되면 돼요. 이렇게 했고 내용들이 있고 요거 우리가 얘를 표로 만들 거잖아요. 얘를 일단 쭉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문자에 가시면 아니구나 표에 가시면 텍스트를 표로 변환이라고 하는 이게 창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열을 구분하는 기호가 탭키다. 여기서 그냥 설정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 주시고 이 부분을 제거하고 얘를 2열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것처럼 나머지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하고 좌우에 있는 라인들은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고 가운데 라인들 세로축과 가로축 모두요 0.25 라인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0.25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단에 있는 저 부분은 이제 셀들을 병합할 거예요. 병합하고 얘는 가운데 정렬 놓을 거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표를 만든 거예요. 이 표를 만들게 되고 이 폭도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폭을 같게 설정을 해 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하고 그 텍스트하고 너무 가깝게 붙는 바람에 좀 보기가 좋지 않아요.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셀 옵션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셀 옵션에 보면 위쪽 아래쪽 공간들을 얼마만큼 벌려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2mm로 설정을 했고요. 2mm로 설정하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네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이제 폰트를 바꿔줄 건데 폰트는 지금 이 상태에서 산세리프로 바꿀 거고 라이트 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딴 거 딱히 건드릴 거 없고 위에 것만 좀 더 같은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1일 제작 가능 수량 이렇게 해서 놓고 이제 색깔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텍스트가 아니라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색깔 라인에 이제 검정을 클릭한 다음에 검정의 색조를 한 20%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페이지가 모자르네요. 페이지가 모자른다면 추가적으로 페이지에서 B 마스터를 더 데리고 와서 놓고 이제 빈 페이지가 생기겠죠. 이 빈 페이지에 여기서 빨간색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게 되면 얘가 따라 나오죠. 지금 13페이지까지 돼버렸네요. 양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나왔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hift W를 눌러서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었던 그 페이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판이 됐구나. 여기 부족한 부분들이 몇 개 있네요. 여기에 각주가 아직 설정이 덜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페이지, 또 문제가 되는 게 단락 구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각주 부분을 단락 스타일에서 적용해 놓았던 것을 적용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각주 스타일에서 설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각주 옵션에서 레이아웃, 자, 된 건가요? 네네네, 되어 있네요. 되어 있어요. 근데 너는 뭐냐? 이게 지금 이상한 게 좀 달라붙어 있군요. 일단 차근차근히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단락들을 좀 더 명확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이제 단락 간의 간격들 이유 공백을 한 3mm로 줘버리죠. 그래서 공간들을 좀 더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저 공간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3mm. 자, 이제 본문에서 막 벌어졌습니다. 얘도 내용 리스트. 아이고. 자, 그냥 냅두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가 되어 있던 건데. 여기에서도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군요. 여기서도 이유 공백을 3mm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3mm로 설정했더니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mm가 좀 과한가요? 2mm만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2mm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거슬리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이 소제목 숫자에 행간을 45까지 늘리는 게 오히려 보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설정에서 여기를 아예 45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꿨고 디자인이 되게 밋밋하네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첫 들여쓰기를 할 건데 들여쓰기는 왼쪽 들여쓰기가 아니라 첫 줄 들여쓰기죠. 첫 줄 들여쓰기를 12 과감하게 12로 들여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변화가 있었네요. 이렇게. 얘는 왜 본문이 아닌가요? 본문. 아이고야. 본문이죠. 들여쓰기가 됐고 본문. 얘는 뭐죠? 리스트 내용.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설정이 됐고요. 얘도 됐고 이거 리스트 내용도 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각주가 좀 설정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지금 됐네요. 다시 제가 링크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끊어내지를 않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얘도 붙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눌러주시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설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공간 분할은 어느 정도 돼 있고 페이지네이션은 이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하게 될 거고, 요 부분이 지금 들여쓰기가 안 됐네요. 문단이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들여쓰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리스트 내용이고, 정상이고요. 얘 공간 지금 비네요. 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목차는 나중에 있고, 이 뜬 부분 공간 절약을 해야죠. 공간 절약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얘도 끌어올리고요. 얘는 데리고 인쇄 기술 내려놓고 3번 놨고요. 여기도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얘도 본문으로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아이고, 뭔가 좀 계속 에러가 나네요. 본문 여기도 이 종이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뒤에 있는 이 컨텐츠들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인위적으로 2번은 위쪽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여기도 네, 됐고요. 네, 정리가 그래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13페이지가 거의 꽉 차네요. 거의 꽉 찼습니다. 거의 꽉 찼고 요 부분만 밑으로 내려줘서 하면은 거의 딱 맞아떨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오히려 여기서 하나를 더 띄워줘서 공간적 여유가 생기게끔. 네. 네, 본문 디자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저기 뭐죠? 페이지에서 어, 이 마스터에서 우리가 페이지 넘버를 B 마스터를 좀 건드려 보면서 이제 푸터라고 해서 이 이제 간략한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마스터 페이지는 말 그대로 마스터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에다 넣으면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창을 하나 만들어 놓고 타이포그래피 선구자 리스트라고 해놓고 얘의 폰트를 산세리프에 볼드로 가죠. 볼드로 가고요. 17포인트. 너무 크네요. 한 15 해서 이 B라고 하는 알파벳 한 중간 정도. 이것도 크네요. 크게 가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면 텍스트 라인하고 같이 맞춰서 놓을 거예요. 그렇게 놓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이게 되고 이 우측에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고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네, 아무래도 글자가 크긴 크긴데
어디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놓고 여기에도 이렇게 놓고 본문이랑 놓여졌을 때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너무 크네요. 너무 크네요.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페이지 넘버랑 저 푸터만 눈에 띄네요. 네, 훨씬 작아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마스터 페이지로 들어가서 선구자 리스트 클릭을 해주시고 폰트 사이즈를 12포인트, 얘도 12포인트, 게다가 굵기를 조금 더 얇게 수정하겠습니다. 미디움으로 바꾸겠습니다. 미디움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도 좀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다시 마스터로 가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라인으로 선을 바꿀 거고요. 얘도 페이지 넘버를 라인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 참고 목록이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본문 디자인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목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목차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거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뭐 글리프도 사용해 보기도 하고 이 첨자도 사용해 보기도 하면서 좀 독특하게 디자인을 해 보았어요. 약간 어떤 비석에 새겨져 있는 막 텍스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끔, 뭐 이제 목차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이미지를 넣는 거, 이미지는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작업했던 것들도 있어서 하나 슬쩍 넣어볼게요. 다양한 이미지 파일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열어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올려놓으시면 네모칸이 쳐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컨트롤 D를 누르셔서 지금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저는 PDF 파일이라서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제 작업인데 좀 큰 사이즈의 작업물입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 결이 좀 맞아요. 작업물이랑 이 텍스트랑. 그리고 이 객체가 딱 맞아 떨어지게, 내가 만든 프레임에 맞아 떨어지게 만들려면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비율에 맞게 내용 채우기, 내용의 프레임 채우기, 프레임의 내용 채우기, 프레임의 내용을 채워볼까요? 네, 어이구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놓아 보여줘.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인디자인 특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 가장 이제 타이포그라피 시간에 가장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위계를 잡아 주실 건데 어떤 제목, 소제목, 본문, 그리고 그 각주들, 설명글, 그리고 페이지 넘버, 어, 이런 것들 간의 위계, 크기 배분을 어떤 식으로 놓아야 될까를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는 떨어뜨렸는데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좀 떨어져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고 돼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까 색을 채워졌을 때와 색이 안 채워졌을 때 지금처럼 되어 있을 때와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른 거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 색이 비어져 있을 때는 이 위에 색이 채워져 있는 한글로 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와의 공간이 이 밑에 글과 현저하게 더 떨어져 보이게 되면서 더 시원한 느낌의 컨트라스트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공간 비례 역시도 여기에서의 공간과 여기서의 공간의 비례가 어, 적절하게 지금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목찬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가 너무 커서. 네, 여기서도 이제 소재, 이렇게 숫자와 이제 텍스트들, 이제 본문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게 좋을까? 이건 매번 다릅니다. 여백에 따라서도 다르고, 글자, 그리고 이 소제목들의 글자 공간들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특히나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에 설정된 글줄의 간격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글줄의 간격 나쁘지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배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수직선, 시각적인 수직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지금 여기를 들여짜기를 했습니다. 그죠? 들여짜기를 했고, 여기서도 안으로 왼쪽에서 이제 밀어짜기를 했는데, 이 얘네들이 이제 같이 맞아떨어지면서 생겨나는 가상의, 실제로 선은 없지만 가상의 시각선들이 이 숫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변화가 있긴 하지만 복잡해 보이지 않는 변화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얘네들 간의 어떤 통일성들이 시각적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용한 텍스트 리스트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